네.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인사청문회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중에 지금 이제 뭐 핵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김민석 네, 국무총리 후보자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의 의혹이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때까지는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네. 증인부터 참고인까지 아무도 없는 정말 희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뭐 박선원 의원이죠. 그 탄핵 정국에서도 굉장히 국민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세상에 무슨 뭐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증거를 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정작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뭐 증인으로 뭐 요청을 하던가 그 이상한 짓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다 정당하다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제일 좀 답답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사청문회는 지금 자질을 평가하는 자리여야지 지금 여기가 무슨 검사청문회냐 여기 뭐 개인사를 뒤지는 것이냐. 지금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인사청문회 건건마다 지금 민주당이 했던 작태들을 돌아보면 과연 지금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거 기억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난 기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몰상식한 요구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이 될 만한 것들. 인사청문회가 지금 단지 정치적 공격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 또는 내각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준 자체가 결코 낮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하게 잘못된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는 지금 김민석이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검증받아야 되는 요소였고요. 또 아빠 찬스를 통해서 지금 자식에게 부당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지금 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되는 요소들이었죠. 네. 그럼 이게 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자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 불법적 자금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사안들조차도 지금 회피 기피하고 있다.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보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부분이 우선은 한덕수 총리 시절에 1000건도 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다가 심지어 30년도 더 전의 이야기들 뭐 국무총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쳐도 그러면은 본인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스스로가 하는 말이 내가 뭐 국민의힘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증인 아무도 채택 못하게 하고 증거라고 내오는 거는 거의 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앞뒤 맞춰보면 다 거짓말인 것 같은 게 드러나고 이런 것부터가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김희정 의원이 그 중국에서 칭화대학교 석사 과정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체류 기간이 26일밖에 안 나오는데 석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마 뭐 당신이 찾은 자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보니까는 내가 보기로는 146일 정도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되잖아요. 제출을 하지는 않고 본인이 한번 뽑아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아니 그럼 우선 자료를 제출을 하고 말을 하던가. 제출을 안 할 건데 니네가 한번 찾아봐. 거의 이런 식 아닙니까? 사실 총리 후보자로서의 본인이 후보자 적격인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게 청문회라는 과정인 거고요. 근데 마치 검찰 조사나 이런 정말 자기의 범죄 혐의를 감추고 있는 피의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검찰 조사처럼 받아들이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 초유의 사태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초에 23명의 지금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족까지 전처까지 증인으로 불러들인다라는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100번 양보해서 5명으로 줄였어요. 네. 근데 이 5명조차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0명이다 지금 증인이. 그리고 지금 여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자료들만 제출한다라고 하면 이 가족들 부르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가족을 부를 수밖에 없게 했어요. 아들의 유학비 어디서 나간 것이냐라고 했더니 전처가 준 것이다. 그럼 이거 사실은 계좌만 오픈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계좌만 오픈해서 지금 이게 학비로 나간 것이 명확합니다만 보여주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증인 신청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23명의 증인 신청 중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도 이것을 단 한 명도 받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네,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거 이전에 국민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답답합니다. 우선은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 자체부터가 되게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평범한 국민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본인이 받은 세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했으니까 아니 들어온 게 없는데 어디다가 지출을 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뭐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다시 내야 되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들어온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계속 있는 거. 그러면은 이런 돈은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거는 현찰로 검은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그거에 그렇게 따져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오히려 숫자가 안 맞다. 아니 그럼 숫자가 뭐가 안 맞는지 본인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출하겠다 그래놓고 제출도 하지 않고 이거는 어차피 니네가 백날 떠들어봐야 나는 이틀 동안만 버티면 총리가 될 거니까 마음껏 해봐라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 국회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어차피 지금 가반 이상의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거 무소불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대선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지금 국회 입법부 권한과 그리고 사법부도 어느 정도 장악해버린 지금 이 민주당 이 행정부까지 장악했을 때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민석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김민석은 통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명 첫 인사고요. 그럼 이게 더한 짓을 저질렀어도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분명히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과정 다 무시하고 국민들 기만하면서 김민석을 어떻게든 간에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게 될 겁니다. 김민석이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이 의혹 같은 경우들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돈 문제, 그리고 뭐 아빠 찬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위 문제, 네, 이런 것들 지금 3가지 정도로 지금 크게 나누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4년 동안 5억을 벌었는데 13억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8억이 어디서 났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건데 이 핵심 질문에서 벗어나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야 국무총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국회의원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재산이 2억뿐이 없어. 나 얼마나 청렴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나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빚만 10억이 있든 재산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이것과 청렴성은 아무 문제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계속해서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서 나 2억뿐이 없어요. 저 가난해요. 이게 지금 청렴의 잣대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300만 원, 200만 원 이상만 계좌 이체가 돼도 다 기록에 남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다 기록에 남는 세대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요. 이 5억을 벌어서 13억을 썼다 그러면 이 8억이 어디서 왔다 갔다 했는지를 밝혀라. 이 증거 자료만 내라는 거예요. 네. 자녀 학비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는데 학비만 1억이라는 거예요. 이거 생활비까지 하면 더 큰 금액일 거예요. 이거 진짜로 전 와이프가 납부했으면 이거 계좌 보여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왜 못 보여주고 울고 짜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기타 수입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로 얘기를 드는 것이 경조사비 등을 받았다. 출판기념회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건건마다 1억 이상 1억 5천 정도를 받아서 지금 이게 한 6억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조사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 국민들 대한민국의 온 문화상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거 품앗이처럼 서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수입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치인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는 또 격이 다른 겁니다. 국회의원은 출마하려고 하면 내 재산 신고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국무총리는요,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될 정도로 이 도덕성의 기준이 더 위에 잣대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 본인이 국무총리까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큰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조심했었어야 맞고,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명해야 맞는 것이죠. 울고 짜면 안 되죠. 네, 울고 짜는 것은 지금 내가 결국에는 나 찌질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댓글에도 나온 주사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찌질합니다. 나 이렇게 울먹거리기까지 했으니 좀 사정 좀 봐주세요. 국무총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차피 임명은 되겠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몇 분께서 잘 싸워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본인들의 도덕성 아닙니까? 실제로는 도덕이라는 거 도덕은 고사하고 법도 지키지 않는 양반들이 그렇게 도덕적인 척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죠. 말에 따르는 행동적인 책임이 따라야지 맞는 것이죠. 이게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우선 그 앞서서 김민석이라는 인물이 뭐 내가 재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청렴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 감춥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국민 앞에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을 때 왜 문재인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출판 기념회 할 때 카드 단말기를 그 앞에다가 놔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자녀 이런 특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야 이거 노영민 플러스 조국이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재명이 김민석을 굳이 총리로 앉혀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권력 장악에 진심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김민석 이게 어쨌든 지금 정청래 박찬대가 이제 당대표 서로 출마하면서 좀 불이 붙었잖아요. 이들을 둘 다 컨트롤하고 당내 장악을 이제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립감을 놓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선택이 김민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리든 뭐든 온갖 게 나오더라도 김민석은 반드시 임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청문회 김민석을 막지 못한다라고 해도 정말로 국회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야 되는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학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지금 김건희 여사 학위 같은 경우도 뭐 학위를 박탈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박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석사를 2곳을 했고요. 박사를 해서 제가 논문을 한 5편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논문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논문도 뒤져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21대 국회에 나갔기 때문에 논문 같은 건 다 검증 받았겠죠. 예, 논문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시대에는요. 이게 지금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표절에 대한 기준이 잘 없었어요.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내가 내 논문에서 좀 인용을 해야지 하고 한 문장을 통째로 갖고 와서 여기에 김정식이 쓴 거다 가로 열고 김정식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 알았던 시절이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 문장을 통째로 들고 와서 출처를 밝혀도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네. 이 논문의 대한민국 논문의 표절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 40년, 50년 전에 학위를 따신 분들 중에서는 억울한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중국 칭화대에서 지금 이거 1년 만에 학위 받은 네. 건가요? 1년 정도 만에 지금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석사 학위가 1년 만에 주는 학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석사 학위 논문이 아무리 박사 학위 논문보다는 이것에 대한 검증 기준이 낮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최소한 학교 나가고 수업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학교 나가고 수업은 들어야지 학위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위원회의 빨리 끝나고 나서 중국 비행기 타고 가서 나 정말 성실하게 수업 들었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증명하려면 출입국 기록만 주면 돼요. 비행기 탔던 기록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출하면 돼요. 본인이 표로 정리해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정확히 제출하면 돼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건 사실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아, 엄청 당신 정말 하는 열심히 거니까. 살았군요. 당신 진짜로 그 바쁜 와중에 학위까지 하고 공부까지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박수 쳐줄 일이에요. 네. 박수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김민석 후보. 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정말 전 국민이 박수 칠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박수 칠 거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박수 칠 거예요. 석사 박사학위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말로 기꺼이 박수 쳐드릴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요. 이거 지금 정말 중국에서 수업도 제대로 한 번 안 듣고 이런 지금 명문대학교에 지금 학위를 땄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김민석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자료들을 자기가 보니까 누더기 같아서 제출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당신들이 직접 그거 자료 제출을 이미 기관에서 알아서 받아서 당신들이 검토해 보시오. 하지만 내 기준엔 146일 체류한 게 맞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넌 26일만 체류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다. 너가 제출한 거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한 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체류 정말로 비행기 탔던 일자와 체류 기간 확인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출석 부를 거예요. 출석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출석부가 있네요. 그리고 체류한 체류가 아니라 비행기 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왜 편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뭐 항공사마다 편명이 다 다른데 그 제출한 편명을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이동하는 비행기 편명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허위로 제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칭화대학교라는 거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다 핸들링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민주당 뭐 자신들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좌파들이 지금 중국과의 그런 유착이나 커넥션 의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고 말끔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왜냐면 본인은 난 친중이 아니라 나는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친구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는 어느 정도 유착이 있는 건지 중국 친구는 또 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행태들을 보면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선 친미를 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나도 미국 갔다 오고 그리고 미국과의 연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해서 정말 나의 이익을 배를 불리고 네. 그리고 지금 국가에 해를 끼치는 거는 친중을 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공과 사를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개인 구성원들이 내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최소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롤이 뭔지는 알아야 된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공의를 정의보다 무게를 단 1%라도 그렇죠. 더 두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잠깐 주제가 밖으로 벗어나겠습니다만은 미국과의 연대가 중요한 것인지 지금 중국에 이렇게 굴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기준들을 들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은 나토 회의도 지금 참석 안 한다고 하고 진짜 나토 주제도 지금 잠시 후에 좀 다룰 텐데요. 이거 김민석 주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김민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반드시 좀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최소한 해명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저는 더 큰 문제가요. 김민석 개인적인 비리 그래 이거 100번 1000번 이해해 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100번 1000번 이해해 주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거 지금 국무총리 하겠다는 자가 지금 이때까지 국회의원을 지금 이렇게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는 자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게? GDP 대비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해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물었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한 건가요? 지금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예산들 올리고 돈 뿌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할 때부터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지금 벌써 21대 국회부터 지금 국가의 채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를 넘겼습니다. 30% 후반대를 들어갔습니다. 40% 넘겼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국회 의원 일하면서 지금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한쪽 귀로 있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런 집중력으로 어떻게 석사학위를 지금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아니 겁니까? 그때는 지금? 흘렸더라도 솔직히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하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지금 1차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4.8%였는데 네. 이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무려 48.4%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국가 채무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낮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기축 국가이다. 그렇죠. 기축 통화 국가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기축 국가가 아닌 나라들과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들을 의 부채 비율 평균은 30%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알지 못해서 지금 한 20-30% 되나요라고 답변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20-30% 되면 우리들이 추경에 이렇게 열내면서 반대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렇게까지 안 하죠. 14조 뿌리겠다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죠. 이거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어깨의 짐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네. 방금 전에 대변인 말씀 듣다가 문득 기억이 난 게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아니 그렇게 기축통화가 중요하면 우리가 기축통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참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대선 과정 중에 호텔 경제학도 있었죠. 이런 경제관을 가진 자들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곳을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673조 뭐 몇천억입니다. 이거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 600억이 좀 넘습니다. 600조가 넘습니다만 했어도 그러려냐고 넘어갔을 그렇죠. 답변이에요. 네, 700조 그냥 가까이 됩니다. 내림에 깎아버려도 네, 700조 가까이 됩니다 했어도 네. 끝날 일이에요. 네. 근데 673조까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답변을. 근데 지금 이 국무총리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지금 직업이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본인. 그렇죠. 본인 직업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예산 가지고 그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예산 깎으면서 예산 액수도 모르고 지금 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깎았던 거예요. 행정부 예산을 본인들이 심사를 하고 통과시키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도 있는 건데 어떠한 책임감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한 건지 그리고 그 국회의원직을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겸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두 개 다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를 수 있죠. 그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몇 프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네. 국회의원이면요. 국무총리 후보가 아니라요. 국회의원만 돼도 국회의원 보좌관만 돼도 이건 알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이건 지금 나는 지금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국민들의 세금 모여진 거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의무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유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국무총리 되겠다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울고 짜고 있으면 이 정도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진짜.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지금 더 걱정되는 게 이 정도로 국가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정쟁에만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능력자들이면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 당신 개인적 도덕심 정도 우리가 이해해 줄게 할 수도 있겠다 치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국가를 운영을 하고 국가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이게 민주당한테 화가 나다가도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청문회 내내 계속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빛의 혁명을 완수한 세력이다. 그리고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인선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내각 발표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이 내란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비상대권 아닙니까? 그 계엄 행사 자체를 내란이라고 딱 프레임을 씌워버린 게 사실 국민의힘 당 내부에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지금 또 이제 제가 잠시만 가라앉히면요. 결국에는 우리 당 내부에서 전 당대표였죠. 한동훈 전 당대표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습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언론에서도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당연시 내란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과 말도 안 되는 내각 인선, 말도 안 되는 총리 후보자를 우리가 보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합니다. 너무 와 지금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 이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 여러분 단순히 민주당 상대 정치 세력만 욕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진영이 우리 나라가 이 상황에 처했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